자, 아무리 드론이나 첨단 무기가 많이 나와도 결국 지상전 승리의 못을 박는 건 전차, 전투병이라고 하죠. 3년 전 러시아에서 열렸던 국제 탱크 바이애슬론, 스키 사격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걸 탱크가 간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죠. 네, 이게 지금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눈이 오는 데서 하는 게 바이애슬론인데 탱크 2대가 질주하고 스키 타고 가잖아요. 보통 그 바이애슬론은. 네, 맞습니다. 탱크가 저렇게 막 사람처럼 가서 또 실사격. 왜냐하면 사격을 해야 되니까. 들이받고. 야, 이거 섬뜩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년 전 2022년 러시아에서 열린 대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전차들 요즘 드론 때문에 체면이 많이 구겨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전차는 날씬하고 정말 빠르게 달리고 무릉동이를 통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방어, 드론이 뭐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드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외형으로 봐도 닭장가도 이게 지금 철망 씌웠네요? 에브람스 전차거든요. 에이브럼스. 미국의 가장 첨단 전차죠. 예. 이 전차를 닭장과 같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여기 이제 드론이 뭘 때려도 이제 튀겨 나가라 이런 얘기죠. 튀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철망으로 상부를 보호했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T-90M 전차도 철망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다 씌웠네요. 뭘. 거북선 같이 보이는 그런 전차도 그래서 뭐 일명 거북 전차라고 얘기하는데 거북이 전차다. 예, 느린 게 아니라 예, 거북이처럼 그렇죠. 생겼다. 뭐 달리는 게 느린 건 아닙니다만 외형이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게 탱크인지 무슨 원래 집인지. 탱크는요, 네. 포탑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돌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지역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 저 드론 무서워서 저런다는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보통 보면요, 이게 전차가 상부, 그다음에 뒷부분 엔진 부분이 이 장갑이 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드론이 타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임시 방편으로 방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저게 얼마나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네요. 예. 아, 그래도 지상전의 왕자로서의 탱크의 위력 아직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차의 핵심은요, 탱크는 돌파력, 그다음에 기동력, 속도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어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차 기갑부대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했는데 그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가속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전차 부대를 좀 보충해 달라 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차는 사실은 이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포병의 화력 지원, 보병의 엄호, 네. 그다음에 통신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합동으로 됐을 때 전차의 이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전차 플라스틱 모델, 플라 모델이라고 하죠. 수십 대 만들었고 색도 칠해본 전차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건 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죠?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차는 지금의 전차와는 좀 다릅니다. 모습이 기괴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의 전차는 사실은 지금같이 포탑이 있는 그런 전차는 아니었고요. 저게 전차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좀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결국은 전선을 돌파하는 무기로 그러니까 참호위를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의 이 총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철갑. 철갑 그런 목적이었는데 공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대규모의 기갑부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모습이어서 저게 그렇습니다. 뭐 탱크를 할 수 있나? 그러다 이제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독일의 유명한 명장 있죠. 사막의 여우. 롬멜. 롬멜. 이게 전차 기동전에 대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전격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차의 기동력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돌파를 하는 거죠. 그때는 롬멜이 영웅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제 뭐 독일이 패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것이 전차, 다시 말하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전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독일의 그 전통, 물론 그때는 나치 독일이었고 지금은 뭐 민주공화국입니다만 독일의 이 전차 위용은 그 계승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또 앞서고 있죠.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형 전차, 인정을 받고 있는 전차 두 개를 얘기하면 미국의 이제 지금 에브람스 전차죠. 그 사령관 이름 딴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에브람스 X라고 하는 게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주포가 120mm인데요. 구경이 그렇다는 예, 거죠. 구경이요. 예, 결국은 전차는 무게를 줄이면서 장갑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가지고 연료 소비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AI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도록 오, 하는 네. 그런 이제 최신형 전차가 되겠고요. 독일 이게 라인메탈에서 이 개발한 라인메탈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KF-51 판터라고 하는 전차가 있는데 구경은 10mm 커요. 예, 구경이 10mm가 크기 때문에 위력이 큰 거죠. 사거리가 길고요. 사거리가. 자폭 정찰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최신형 전차입니다. 저것만 보면 에이브럼스가 뭐 앞서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K2 전차도 맘먹습니다. 네. 저 이 위력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도 강력한 그 타격력과 정확도 그다음에 위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이 전차 싸움에 우리도 지금 당당히 지금 3파전으로 끼어들 만하다. 이 당당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